저희 안산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산업단지 반월 시화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만에 입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네, 제가 일단 국가건축학도,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멋진 집이나 빌딩 이런 것들을 짓는 꿈을 꾸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좀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요구가 거센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치까지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건축공학도가 정치를 하게 됐냐? 제가 원래는 빌딩을 멋지게 짓기 위해서 건축공학도가 됐는데, 가보니까 나라가 무너졌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국가건축학과로 이렇게 전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곤 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 정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저의 어떤 그런 계기가 작동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초중 무상급식을 제기했고, 제가 이제 주도해서 같이 초중 무상급식을 실현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왜 이건희의 손자에게도 무료급식을 줘야 되냐,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논쟁에 뛰어들고 또 대변하면서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습득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자체로 보면 일단 아이들에게 나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무료급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낙인이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없이 모두에게 준다면 당당하게 학업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를 구분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평등을 다시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춤으로써 또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의 선순환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을 제기하는 역할은 여러 그런 운동단체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현시켜가지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실행력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훈련이 되고, 그런 국가 비전을 갖추기 전에는 함부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는 국민에 대한 예의고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고 당시에 큰 광의의 의미에서의 정치를 생각할 때는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등, 투쟁, 이것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제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경제적 성장도 강화하고 심지어 재벌까지도 국가나 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상호 협력 체제를 가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을 안정화, 정상화시키는 그런 민생 민주주의에 이제 전력 투구해야 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됐다고 보고요. 이런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스웨덴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입증된 이 사회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뜻을 모아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노인들이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고요.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노인들의 삶은 굉장히 좀 비참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기초연금이 하위 70%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70%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 걸 따져서 하지 말고 모두에게 지급하고 대신 집이 있는 분은 재산세를 내면 되거든요. 노인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또 새로운 또 소비력을 창출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에 있어서 제가 그 세월호와 또 산업단지 그리고 외국인 문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안산이 가끔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오히려 그 세월호를 극복한 새로운 안전의 도시, 안심의 도시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전국에 또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배우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고요. 또 공단도 미래 산업으로, 또 소재, 부품, 장비, 독일식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관광단지를 만들고 또 그들이 이 삶을 살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안산의 세수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서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고영인, 아이고 그동안 4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 보편적 복지 국가를 정치권 내에서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제시하느냐고 수고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허황된 비전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속속히 녹아나는 그런 구체적 공약이 돼서 당당하게 정상화되고 제대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 바란다.